레슨 5. 문제를 기회로 만들어라. 모든 역경 뒤에는 그에 상응하거나 그보다 더 위대한 은혜의 씨앗이 숨어 있다. 삶에서 어떤 문제에 부딪히거나 걸림돌이 나타나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여러분이 다른 많은 사람과 비슷하다면 아마 불평을 할 것이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계획이 다 망가졌네 라고 말이다. 이런 반응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아무튼 처음에는 불평을 늘어놓더라도 그 다음 순간에는 선택을 해야 한다. 불행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비참한 상황을 탓하고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문제 속에 담긴 교훈이나 이용할 방법을 찾을 것인가? 물론 읊어가는 불확실성과 역경 속에서 힘들 수도 있지만 어떤 역경이든 여기에는 이면이 있게 마련이다. 알고 있다시피 문제가 꼭 문제만은 아닌 경우도 많다. 아니, 문제가 실제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를테면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꿀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은 결코 그런 긍정적인 행동을 취하지 못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뜻하지 않게 직장에서 해고당해 고통을 겪다가 훗날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만약 직장에서 해고당하지 않았다면 평생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처음에는 해고가 역경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 역경이 그에게 황금의 기회로 바뀐 것이다. 가령 어떤 직업이 여러분에게 딱 맞는다고 확신하고 있고 면접도 잘 치렀다고 해보자. 합격 통지서가 날아오길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다림이 허무하게 끝나버리면 그때의 기분은 그야말로 처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가 며칠 아니 몇 달 후 새로운 직장이 생기면 그 일이 처음에 하려던 일보다 더 낫다는 것을 깨닫는다. 처음에 거절당한 것이 오히려 축복이 된 셈이다. 또 다른 예로 처음에 꿈의 집이라고 생각해서 계약을 하려다가 실패했을 경우 나중에 더 좋은 집을 구할 수도 있다. 고난 뒤에 숨어있는 혜택. 언젠가 뉴욕타임스에 뇌종양에도 의미가 있을까? 라는 제목의 에세이가 실린 적이 있다. 그 에세이는 왼쪽 눈에 커다란 종양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은 세론이라는 40대 여성이 쓴 글이었다. 다행히 그것은 양성 종양이었고 무려 6시간에 걸친 수술 끝에 종양은 깨끗이 제거되었다. 그런데 샤론에 따르면 그런 끔찍한 상황에서도 수많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 무엇보다 그녀는 위기를 겪으면서 친인척과 지역 공동체가 보내준 지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냥 얼굴만 아는 정도에 불과한 사람들도 그녀의 남편과 아이들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했고 친구들은 순서를 정해 그녀의 집을 청소해 주었다. 그때 세로는 인간에게는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할 때 친절을 베풀고 도와줄 능력이 있음을 배웠다. 인생 최대의 고비를 겪은 세로는 보다 긍정적인 자세를 갖게 되었고 침상에 누워있을 때 목표로 삼았던 일을 성취하고자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또한 그녀는 형제 자매들과 더욱 끈끈하고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다. 세로는 그녀 스스로 말한 것처럼 자신이 겪은 불행을 통해 인생이 얼마나 멋진 것인가를 깨달았다. 나아가 그녀가 역경을 극복하면서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에 세상 감사했고 삶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느꼈다. 비극을 놀라운 승리로. 성공으로 가는 길에는 곳곳에 역경이 숨어있다. 기업가 데이브 버루노는 경험을 통해 그 사실을 절절히 깨달았다. 1980년대에 그는 의료장비 회사에서 지역 판매 책임자로 승진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었다. 그와 그의 아내 그리고 세 아이들은
미러키 교회의 아름다운 집에서 살고 있었고 삶은 지극히 평탄했다. 그런데 1984년 브루노는 느닷없이 해고를 당했고 몇 달 후에는 아직 실직 상태일 때 밤에 집으로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그는 폐와 심장이 손상되고 갈비뼈가 부러졌으며 비장이 파열되었다. 여기에다 간의 상처까지 입어 졸지에 중환자로 전락했다. 의사들은 그가 과연 살 수 있을지 의심했고 브루노 역시 자신이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다행히 사흘간 생명보조장치에 의존한 그는 기적적으로 소생했고 모두들 그가 두 번째 삶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했다. 몸이 차츰 회복되면서 그는 침상에 누워 남은 인생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궁리했다. 사고가 나기 전, 아니 살아오는 내내 그는 동기부여와 영혼을 뒤흔드는 문구를 모아왔다. 그의 어머니가 집안 곳곳과 냉장고에 그런 문구들을 붙여둔 덕분에 그는 청소년 시절부터 훌륭한 문구의 위대한 힘을 알고 있었다. 그는 늘 그런 문구들을 보면서 자극을 받았고 삶의 방향을 잡아나갔다. 그러다가 그는 갑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떠올렸다. 다른 사람들도 자극을 받도록 훌륭한 문구들을 타인과 함께 나누는 사업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고 그가 병원에서 퇴원할 때쯤에는 더욱더 비참한 소식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천문학적인 의료비 청구비가 날아든 것이다. 퇴원을 했어도 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에 브루노는 파산 신청을 해야만 했다. 그의 가족은 아름다운 집을 잃고 허름한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브루노는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았고 긍정적인 자세와 끊임없는 추진력으로 계속 전진했다. 언제나 훌륭한 문구를 남과 함께 나눌 도구를 찾던 브루노는 몇 년 뒤 마케팅과 인쇄술을 배울 수 있는 직장을 구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뇌리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바로 그가 모아놓은 문구들을 신용카드에 인쇄하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늦은 시간에 TV를 보던 그는 한 신용카드 회사의 골드카드 광고를 보고 저거야 라고 생각했다. 그는 사람들이 어디서든 볼 수 있도록 황금색 카드에 문구를 새기려 한 것이다. 곧바로 그는 자세, 리더십, 끈기, 용기에 관한 주제로 문구 시리즈를 만들었고 이것을 성공의 골드카드라고 불렀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5년 만에 데이브 브루노는 첫 번째 성공의 골드카드를 팔았고 지금은 200만 달러가 넘는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그가 비극적인 교통사고를 놀라운 승리로 이끌어낸 것이다. 사업적 침체기는 불행을 가장한 기회다. 이러한 규칙이 단지 비극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 내 믿음을 믿고 더욱 확고하게 해준 내 경험담을 들려주고자 한다. 1991년 봄 나는 꼼꼼한 조사 끝에 티셔츠에 Attitude Everything을 인쇄해줄 회사를 하나 선정했다. 그런 다음 6월 말 나는 이 셔츠를 홍보하기 위해 전국 광고 캠페인에 전념했다. 그런데 7월 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다. 애초에 약속한 대로 2주 내에 물건을 납품해 주기로 한 인쇄업자가 5주가 지나도록 물건을 보내지 않았던 것이다. 화가 치민 나는 다른 인쇄업자를 찾기로 했다. 사실 나는 처음에 계약한 인쇄업자와 가격은 물론 납품 날짜까지 이미 조정해 놓은 상태였다. 그러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 같은 품질의 상품을 같은 가격이나 비슷한 가격에 납품해 줄 인쇄업자를 찾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나는 의기소침하게 주저앉아 내 불운을 탓하는 대신 더 나은 인쇄업자를 찾아 나섰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나는 원하던 인쇄업자를 찾아냈고 2주에서 5주가 아니라
이틀에서 나흘 내에 제품을 반품받기로 했다. 나는 그 후로도 계속 그 인쇄업자와 함께 일하고 있다. 처음에 계약한 인쇄업자를 놓친 것이 오히려 행운으로 작용해 내게 더 좋은 일이 생긴 것이다. 물론 당시에는 나도 그것이 행운인지 잘 몰랐지만 아무튼 그 억울한 상황을 기회로 이용하리라고 굳게 마음먹었다. 결국 나는 해냈다고. 그 경험 덕분에 나는 하나의 문이 닫히면 어딘가에서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문을 열 수 있음을 배웠다. 불행했던 경험이 긍정적인 일로.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직업 변천사도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나는 로스쿨을 졸업한 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몇 년간 힘든 시기를 보내기 전에는 자기개발 프로그램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내 직업에서 고통을 느끼며 몸부림을 치고 나서야 새로운 규칙을 발견한 것이다. 이제는 내가 당시에 겪은 모든 불행이 불행을 가장한 축복임을 알고 있다. 나를 힘들게 한 모든 일이 앞으로 다가올 행운을 못 보게 만든 함정이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안다. 나는 긍정적인 자세가 지닌 엄청난 힘을 깨닫기 위해 그토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절과 침체기를 겪은 셈이다. 덕분에 나는 누군가가 의기소침해하거나 부정적인 자세를 보일 때 그가 어떤 기분일지 잘 알고 있다. 나도 다 겪어본 일이기 때문이다.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낼 때는 세상의 온갖 짐을 나 혼자 짊어진 듯 했지만 지나고 보니 그때 나는 굉장히 소중한 교훈을 배운 것이었다. 그 경험은 내가 내 강연을 듣거나 내 글을 읽는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사실 내가 변호사라는 직업에 그토록 실망하지 않았다면 나는 직업을 바꿀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내 직업이 점수로 따져 C나 C- 정도만 됐더라도 난 계속 변호사로 지냈을지도 모른다. C등급의 생활에 안주하면서 말이다. 문제는 내 직업이 C도 아닌 D 정도였다는 데 있었다. 더구나 나는 시간이 갈수록 F로 추락하고 있었다. 내가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누군가가 내게 왜 직업을 바꿨냐고 물으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한다. 너무 아팠어요. 실제로 나는 신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다. 그냥 무시하기엔 그 고통이 너무 컸기에 나는 결단하고 과감히 방향을 전환한 것이었다. 지금 내 인생은 A등급으로 올라섰고 모든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라. 과거에 불행했던 경험이 긍정적인 일로 바뀐 적이 있는가? 어쩌면 여러분은 직장에서 해고당했다가 더 나은 직업을 찾았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건강이 좋지 않아 다이어트를 하거나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 덕분에 건강이 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을 수도 있다. 여러분이 겪은 고난이나 걸림돌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라. 그리고 그런 고난이나 걸림돌로부터 어떤 가르침과 도움을 받았는지 생각해보라. 꼼꼼히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일은 어디에든 있게 마련이다. 역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그러면 이점에서 역경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첫째, 역경은 시야를 넓혀준다. 인생 자체가 붕괴될 뻔했던 위험에서 벗어난 다음에는 펑크난 타이어나 헛술한 지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사소한 일은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 일상의 자질구레한 일에서 벗어나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일에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 둘째, 역경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준다. 역경과 고난을 겪고 나면 특히 무언가를 상실한 다음에는 삶의 많은 부분에 더 많이 감사하게 된다. 진부한 얘기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진실이다. 대개 무언가를 잃기 전에는 그것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다. 갑자기 온수가 막혀 찬물만 나오면
온수가 소중하게 느껴지고 질병이 찾아오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는다. 현명한 사람은 무언가를 상실하거나 빼앗긴 후에도 계속 축복을 받으며 살아간다. 삶은 지배적인 생각이 흐르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 역경이 인생에 좋은 것을 가져다 둔다는 사실에 항상 감사하라. 첫째, 역경은 숨어있던 잠재력을 이끌어낸다. 깊은 슬픔에서 살아남거나 커다란 걸림돌을 극복한 후에는 감정적으로 강해진다. 인생은 여러분을 시험했고 여러분은 그 시험에 무사히 통과한 셈이다. 그래서 다음에 또 다른 걸림돌이 나타나면 여러분은 그 걸림돌을 전보다 훨씬 잘 극복한다. 고난과 역경은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때문에 전에 몰랐던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기도 한다. 인생이 우리에게 울퉁불퉁한 길을 걷게 하지 않았다면 평생 발견하지 못했을 재능 말이다. 역경에 부딪히면 여러분은 내면에 잠재된 힘과 능력을 드러내는 것을 넘어서서 그 능력을 더욱 개발할 수 있다. 넷째, 역경은 우리가 변화를 받아들여 행동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대부분 오래되고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만 선택하려 한다. 그것이 인생을 얼마나 지루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가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보통 위기 상황이 닥치거나 일련의 문제가 발생해야 그에 적응하기 위해 애쓴다. 때로 문제는 현재 여러분이 길에서 이탈해 있으니 새롭게 방향을 잡아 나가라는 신호가 되어주기도 한다. 다섯째, 역경은 우리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전해준다. 사업에 실패한 사업가를 본보기로 삼아라. 그 사업가는 실패를 통해 다음 사업에서 성공을 이룰 무언가를 배운다. 여섯째, 역경은 새로운 문을 열어준다. 어떤 하나의 관계가 끝나면 여러분은 보다 더 만족스러운 관계를 새로 형성할 수 있다. 일자리를 잃으면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 문제는 문제를 가장한 기회일 수 있다. 인생에서 하나의 문이 닫히면 여러분이 열어주기를 기다리는 더 좋은 문이 있는 법이다. 일곱째, 역경은 확신과 자긍심을 심어준다. 힘껏 용기를 내 걸림돌을 극복하겠노라고 결심하면 자신이 더욱더 유능하게 느껴지고 믿음직스러워진다. 또한 자신이 보다 소중하게 느껴진다. 이 모든 긍정적인 감정은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 긍정 쪽을 보라. 인생에는 각자에게 주어지는 역경과 고난의 몫이 있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비극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자신의 감정과 현실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비극으로 단정짓고 자신의 불운을 탓하며 주저앉지 말라는 것이다. 그 비극적인 상황 뒤에 감춰진 축복이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분명 어딘가에 존재한다. 여러분에게는 언제나 선택권이 있다. 여러분 앞에 닥친 문제를 오로지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우울해하고 의기소침해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사태가 더욱 악화될 뿐이다. 반대로 부정적으로 보이는 그 일을 인생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무언가를 더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 말이다. 믿든 말든 여러분 앞에 닥친 고난은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찾아온 것이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고난에 부딪히거나 걸림돌을 만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라. 고난이 여러분의 자세의 장을 영원히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 더러워진 장을 깨끗이 닦아라. 먼지를 깨끗이 닦아내면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일 것이다. 나폴레온 힐이 한 말을 항상 기억하라.
모든 역경 뒤에는 그에 상응하거나 그보다 더 위대한 은혜의 씨앗이 숨어 있다. 고된 경험 끝에 무엇을 배웠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어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라. 계속해서 성장하는 데 몰두하라. 위기가 닥치면 늘 낙천적인 자세를 유지하면서 마음을 열어놓아라. 그러면 여러분은 고난 뒤에 숨은 혜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